바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도연은 바우를 꼭 안았습니다. 재훈의 반려견 바우가 왜, 어떻게 도연을 살려낸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김도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중견 건설회사를 이끌며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단단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자 20년 동안 함께해온 비서 이재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라니. 재훈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 파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재훈은 언제나처럼 한 발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자신을 지켜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도연의 귓가에 재훈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님, 유산 문제 조심하세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며칠 전 술 한잔하며 지나가듯 한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생각은 의붓형 김상우에게로 향했습니다. 60세의 상우는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도연은 항상 그에게서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재훈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도연의 생각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낑낑거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바우가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해 키우던 개였죠. 재훈이 없는 지금 바우는 도연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우야, 들어와. 도연이 문을 열자 바우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축 처진 꼬리와 슬픈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재훈이가 보고 싶구나. 나도 그래. 다음 날 도연은 조용히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재훈에게는 가족이 없었기에 도연이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몇몇 가까운 직원들만 초대했습니다. 어쩐지 재훈의 죽음을 크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장례식장에 도착한 도연은 바우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재훈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자리에 바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바우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바우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고 관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바우야, 진정해. 어떻게 된 거지? 도연이 바우의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바우는 계속해서 관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도연은 바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바우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관 앞에서 격렬하게 짖고 앞발로 관을 긁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바우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우야, 대체 무슨 일이니? 결국 도연은 장례식장 직원에게 바우를 잠시 밖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훈의 마지막 말과 바우의 이상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오랜 친구이자 신뢰하는 부검의 박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도연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재훈이 관을 한 번만 열어봐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불법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이상해. 재훈이의 개가 관 앞에서 미친 듯이 짖었어. 그리고 재훈이가 죽기 전에 한 말도 있고. 그냥 확인하고 싶어. 결국 박정훈은 도연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바우도 함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바우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으로 달려가 짖고 긁었습니다. 이 녀석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도연과 정훈은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관 안에는 이재훈이 아닌 마네킹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재훈의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대신 마네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재훈을 죽이고 시신을 빼돌린 것이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오는 계속해서 관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재훈이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왜 누군가 그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알아내야 해. 도연은 바오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을 찾는데 바오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바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재훈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훈아,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경찰의 허락을 구해 재훈의 집에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오가 서재 쪽으로 달려가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바오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서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오는 곧장 책상 아래쪽 서랍으로 달려가 짖으며 앞발로 긁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니? 도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이재훈의 필체였습니다. 대표님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컴퓨터를 확인해 주세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에는 컴퓨터 비밀번호와 함께 강남구 삼성동 창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김상우의 창고를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상우 형. 도연은 즉시 이재훈의 컴퓨터를 찾아 전원을 켰습니다. 메모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증거자료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문서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장 최근 날짜의 동록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김상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을 조작하고 도연 대표님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요. 이재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도 있나?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있습니다.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어디에 두었지?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도연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도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붓형 김상우가 이재훈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라니. 도연은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상우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조작한 증거와 도연의 회사 지분을 빼앗기 위한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이재훈이 남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만약 대표님께서 이 파일을 들으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USB를 삼킬 겁니다. 제 시신을 확인하세요. 김바오가 도움이 될 겁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대표님. 3일 전에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재훈이 증거가 담긴 USB를 삼키고 죽었다니. 그리고 김상우가 그 사실을 알고 시신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오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도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오야, 우리가 재훈이를 찾아야 해. 도연은 메모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김상우의 비밀 창고. 그곳에 이재훈의 시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모든 파일을 복사해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내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어두운 밤, 도연은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 오래된 창고를 찾았습니다. 상우가 사용하던 사무실이었습니다. 바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 창고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바오야, 조용히. 위험할 수 있어. 도연은 바오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조심스럽게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창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살펴보다 작은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도연은 바울을 안고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도연은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상자와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안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도연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바울가 이끄는 대로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도연은 작은 냉동고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 안에? 떨리는 손으로 냉동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우가 계속해서 냉동고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기 있었던 거야? 재훈이가 여기 있었던 거니? 갑자기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고로 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바울을 데리고 재빨리 숨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상우였습니다. 확실히 다 치웠나? 네, 회장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시신은 산속 별장으로 옮겼고요. 좋아. 그 녀석이 삼킨 USB만 찾으면 모든 게 끝나겠군. 그날 모두 끝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걔가 하도 짖어 옆집 사람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통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부검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그보다 김도연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그 녀석도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도연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상우가 자신까지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안을 둘러보는 동안 도연은 바우와 함께 조용히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우가 박스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큰 소리가 났고 김상우와 부하는 즉시 그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누구야? 도연은 바우를 안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김상우의 부하가 도연을 발견하고 뒤쫓아왔습니다. 회장님, 김도연입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차를 향해 달렸지만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고 바우는 공격자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바우야, 도망가. 도연은 바우에게 소리쳤지만 바우는 도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상우와 그의 부하는 도연을 둘러쌌습니다. 이런. 도연아, 내가 여기 웬일이야? 얘기를 모두 들은 거야? 넌 항상 방해만 했어. 김상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우가 김상우의 부하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두운 방에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이곳은 다른 창고인 것 같았습니다. 더 넓고 깊숙한 곳이었죠. 드디어 깨어났군. 김상우가 도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상우 형, 왜 이러는 거야? 재훈이를 왜 죽인 거지? 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녀석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거든. 내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그 녀석이 방해했어. 김상우는 천천히 도연 주변을 돌며 말했습니다. 넌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 의부사들인데도 말이야. 난 친아들인데 항상 뒷전이었어. 이제 내가 모든 걸 되찾을 차례야.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조작한 거야? 그래, 난 유언장을 조작했어. 내 지분을 내 것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그 이재훈이란 녀석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증거까지 수집했더군. 김상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내 것이 돼. 이재훈의 시신에서 USB만 찾으면 완벽해질 거야. 도연은 묶인 손을 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바우가 걱정되었습니다. 바우는 어디 있지? 그게?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내 부하가 처리하고 있을 거야. 이재훈의 시신은 어디 있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곧 너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테니까. 김상우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물이야. 이재훈에게 사용한 것과 같은 거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사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생각하겠지. 김상우가 도연에게 다가오는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김상우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강하게 흔들렸고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것은 바우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바우. 도연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바우가 어떻게든 탈출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 망할 개가. 김상우가 문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문이 강하게 열렸습니다. 바우가 달려들어 김상우의 팔을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우는 계속해서 김상우를 공격했고 김상우는 바우를 떼어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사이 도연은 필사적으로 묶인 손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자가 흔들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도연은 그 충격으로 의자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목을 묶은 밧줄이 느슨해졌고 도연은 마침내 손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바우는 계속해서 김상우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우는 바우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바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일어나 김상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도연은 김상우의 얼굴에 강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김상우는 바닥에 쓰러졌고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다 밧줄을 발견해 김상우를 묶었습니다. 바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도연은 바우를 꼭 안았습니다. 바우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지만 도연의 품에 안기자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우가 갑자기 창고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우야, 어디 가는 거야? 도연은 바우를 따라갔습니다. 바우는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냉동실이 있었고 바우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짖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로 쌓인 이재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재훈이 삼킨 USB를 찾아야 했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도연은 창고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상우의 노트북과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조작에 관한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상우는 체포되었고 이재훈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도연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이재훈의 죽음부터 김상우의 유언장 조작, 그리고 자신이 납치되었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김상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박정우는 이재훈의 시신을 부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바우와 함께 병원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바우는 여전히 불안한 듯했지만 도연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우야,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재훈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도연은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박정훈이 부검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이재훈 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게 아니야.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 인위적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물이지. 혹시 USB는? 찾았어. 위장에서 발견됐어. 캡슐에 넣어 삼켜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정우는 증거봉투에서 작은 메모리 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겨야 해. 경찰은 USB의 내용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김상우가 유언장 조작과 관련한 서류, 음성 파일과 위법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이재훈이 남긴 상세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로 김상우는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달 후 김상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상우, 귀하는 이재훈 씨를 살해하고 고 김철수 회장의 유언장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USB에 담긴 서류, 이재훈의 증언, 부검 결과, 그리고 도연이 창고에서 발견한 추가 증거들까지.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김상우는 살인죄와 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연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바우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제 가족보다 더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우. 이 아이는 주인을 잃고도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충직한 친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은 도현과 바우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이 사건은 충직한 개가 밝혀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 후 도현은 이재훈의 뜻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훈 유기견 보호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과 인간의 유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연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바우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회사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첫 번째 유기견 보호소는 이재훈이 자주 봉사하던 곳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었습니다. 바우는 이 재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바우를 데리고 보호소를 자주 방문했고 바우는 새로 입양된 개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마치 이재훈의 뜻을 이어받아 다른 개들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보호소의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바우와 함께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단순히 유기견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재훈 씨의 정신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는 항상 약자를 돕고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연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이재훈이 생전에 함께 봉사했던 보호소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재훈이 얼마나 동물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재훈아, 보고 있니? 내가 사랑했던 이 아이들이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어. 도연은 마음속으로 이재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우가 특별히 한 케이지 앞에서 멈춰서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골든 리트리버 새끼가 있었습니다. 직원에 따르면 최근에 발견된 유기견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제 들어왔어요. 아직 이름도 없고 많이 겁에 질려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바우는 계속해서 그 케이지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바우의 행동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개소식이니 기념으로 이 아이를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도연은 케이지를 열고 조심스럽게 새끼 골든 리트리버를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있던 강아지가 바우를 보자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바우는 새끼 강아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보세요. 이미 친구가 됐네요. 도연은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바우와 희망을 데리고 보호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뒤 이재훈의 일주기였습니다. 도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바우와 희망을 데리고 이재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재훈이 좋아했던 흰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고마워. 벌써 1년이 지났어. 내가 없는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내가 남긴 것들 덕분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도연은 묘비 앞에 장미를 놓았습니다. 바우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있었고 희망도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어. 많은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찾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 이 모든 건 내 덕분이야.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우도 널 많이 그리워해. 이 녀석은 정말 특별해. 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이것 봐. 충직함과 용기의 상징이라고 새겨진 메달이었습니다. 오늘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 바우에게 이재훈 메모리얼 어워드를 수여하기로 했어. 이 상은 앞으로 매년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보여준 사례에 수여될 거야. 도연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우와 희망과 함께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재단에서는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이재훈의 이야기와 바우의 활약은 다시 한번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훈 씨를 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그의 충직한 친구 바우는 그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바우는 우리에게 충직함과 사랑,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우에게 첫 번째 이재훈 메모리얼 어워드를 수여합니다. 때로는 가장 충직한 친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해줍니다. 바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연은 바우와 희망을 데리고 재단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재훈을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고 동상 옆에는 바우의 발자국 모양이 새겨진 동판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의 고통스러운 사건은 이제 아픈 기억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연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